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지만 말하기 부끄러워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변비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3, 4일이 지나도 화장실 소식이 없고요. 배는 계속 더부룩하고 불편한 경험 말이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참고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그냥 참고 넘겨도 되는 문제일까요?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올해로 73이 되신 이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요. 물도 하루에 67잔은 꼭 마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건강에 정말 신경 쓰시는 편이셨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3일 나흘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배는 점점 더부룩해지고요. 가스도 차고요. 그나마 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앉아도요. 시원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뭔가 남은 느낌만 들 뿐이었죠. 속은 계속 뻐근하고요. 배는 더부룩하고요. 정말 답답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노인성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약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운동하세요. 약국에서는 유산균을 권했어요. 장 기능 개선제도 추천하셨고요. 이 어르신은 말씀하신 대로 다 해보셨어요. 유산균도 먹고 약도 먹고요. 물도 더 마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먹을 땐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았어요. 또 안 나오고 또 더부룩하고. 이런 게 반복됐습니다. 이 어르신은 정말 무력감을 느끼셨대요. 내장이 이제 늙은 걸까? 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 약만 계속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에 한숨만 쉬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인 한 분이 이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약만 먹지 마시고 먹는 것 좀 바꿔 써보세요. 제가 아는 분도 식단 바꾸고 변비가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음식으로 무슨 변비가 나아져? 의사 선생님도 약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더 이상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고작 일주일 만에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게 된 거예요. 오늘은 신호가 왔네? 처음엔 우연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계속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배도 홀쭉해지고요.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정말 좋아지셨대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마법 같은 약이 나온 걸까요? 비싼 건강식품을 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먹는 방법을 조금 바꾸신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만 챙기면 된다고 믿는 그 생각 자체가요. 오히려 장 건강을 망치는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식이섬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화된 장이 왜 제 기능을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을 다시 깨울 수 있는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변비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그런가?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비는요.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 건강하면 뭘 떠올리세요? 식이섬유, 유산균, 물. 이런 거 떠올리시죠? 네,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장 기능이 단순히 느려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퇴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장벽이 얇아져요. 젊을 때는 장벽이 두껍고 튼튼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스처럼요. 둘째, 장 속 점액 분비가 줄어들어요. 장 속에는 미끈미끈한 점액이 있어야 해요. 이 점액이 음식물이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점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음식물이 장 속에서 잘 안 움직여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장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장은 스스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밀어내야 해요. 이걸 연동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을 하는 근육이 나이 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호스로 물을 보낼 때요. 호스를 손으로 짜면서 밀어야 물이 나가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밀어내야 하는데요. 근육이 약해지면 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식이섬유를 먹어도요. 아무리 유산균을 먹어도요. 장이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마치 엔진이 고장난 차에 기름만 넣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하시는 습관이요. 오히려 장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과일은 건강에 좋다잖아. 식이섬유도 많고. 네, 맞아요. 과일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먹느냐예요. 아침 공복에 찬 과일을 드시면 차가운 온도가 장을 수축시켜요. 장이 긴장하면서 오히려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죠. 샐러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아침에 샐러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찬 채소를 공복에 드시면 장이 놀라서 움직임이 멈출 수 있어요. 즉, 장 건강에는요. 단순히 무언가를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유산균 먹는다고, 물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장 자체를 깨워야 해요. 장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만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된 장을 다시 깨우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왜 이 음식들이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요. 그냥 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리차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보리차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요. 첫째, 기름기를 제거해줘요. 장 속에 기름기가 끼면요. 음식물이 잘 안 움직여요. 보리차가 이 기름기를 씻어내는 거죠. 둘째, 소화를 촉진시켜요. 보리에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음식물을 잘 분해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장이 일하기가 훨씬 편해지죠. 셋째, 장 점막을 보호해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 들면 장벽이 약해진다고요. 보리차가 이 약해진 장벽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마치 코팅제처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따뜻한 온도예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요. 그 따뜻한 온도가 장 근육을 이완시켜요. 장 근육이 긴장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따뜻한 걸 마시면요. 근육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이 계세요. 71살 박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변비가 정말 심하셨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화장실에 가셨고요. 그나마도 정말 힘드셨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공복에요.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기대 안 하셨대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요. 화장실 가는 게 달라졌대요. 아침에 보리차 마시고 나면
30분도 안 돼서 신호가 와요. 그리고 정말 편하게 나와요.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신대요.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리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약도 아니고 부작용도 없고. 정말 신기해요. 그럼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세요. 찬물 말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컵 드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정도면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리고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면서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요. 5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세요.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한 보리차는요. 상온에 좀 꺼내뒀다가 드세요. 아니면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고요. 절대 차갑게 마시지 마세요. 차가운 건 장을 수축시켜요. 보리차는 정말 좋은 게요. 약도 아니고 부작용도 없어요. 카페인도 없고요. 매일 마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마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씨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씨는 작은 씨앗이에요. 크기는 참깨보다 조금 큰 정도고요. 갈색이나 황금색을 띠고 있어요.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을까요? 아마씨에는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첫째,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요. 장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둘째,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해서요. 장세포를 보호해줘요. 장이 건강해지는 거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 많아요. 이 식이섬유가 정말 특별해요. 아마씨를 물에 넣으면요. 겉이 미끈미끈해져요.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요. 이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이 미끈한 물질이 장 속으로 들어가며 변의 수분을 끌어들여요. 그러면 딱딱하던 변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미끈한 물질이 윤활유처럼 작용해서요. 변이 장 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하게 만들어요. 특히 노년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 속 점액이 줄어든다고요. 아마씨가 바로 이 부족한 점액 역할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이 계세요. 78살 김모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대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30분 넘게 걸렸고요. 그나마도 시원하게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요거트예요. 아마씨 가루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23일은 별 변화가 없으셨대요. 이게 효과가 있나? 싶으셨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어요. 화장실에 앉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리고 훨씬 편하게 나와요.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하신대요.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간단하게 요거트에 섞기만 하면 되니까요. 정말 편해요. 그럼 아마씨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마트나 온라인에서 아마씨 가루를 사세요. 통 아마씨도 있고 가루로 된 것도 있는데요. 가루로 된 걸 사시는 게 편해요. 하루에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대략 10지 정도인데요. 티스푼으로 하나 가득이면 돼요. 어디에 넣어 먹으면 좋을까요?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제일 좋아요. 아침에 요거트 한 컵에 아마씨 가루 한 스푼 넣고요. 잘 섞어서 드세요. 요거트가 없으면요. 죽에 넣어도 좋고요. 미음에 넣어도 좋아요.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괜찮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아마씨가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효과가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장아찌나 묵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아찌요? 김치요? 그게 변비에 좋아요? 네, 맞아요. 정말 좋아요. 장에는 유산균도 중요하지만요. 발효균과 자극도 필요해요. 무장아찌나 묵은지에는요. 자연 발효로 생성된 유산균이 살아있어요. 요즘 파는 유산균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도 좋긴 한데요. 자연 발효 음식의 유산균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균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장아찌나 묵은지의 신맛이에요. 이 신맛이 장 벽을 자극해요. 그러면 장이요? 뭔가 들어왔네? 하고 반응해요. 그래서 장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잠자던 장을 깨우는 것처럼요. 이 자극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움직임이 둔해진 노년기장에는요.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이 계세요. 73살 이모 어르신입니다. 바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이에요. 이 어르신은 점심때마다요. 무장아찌를 한두 조각씩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 반찬만 드셨는데요. 무장아찌를 추가하신 거죠. 23일 지나니까요.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셨어요. 속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가스도 덜 차는 것 같고요. 일주일 후에는 더 확실해졌대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게 되셨고요. 배도 홀쭉해지고요. 무엇보다 속이 정말 가벼워지셨대요.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장아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냥 반찬인 줄만 알았지. 이제는 몇 끼니 빠지지 않고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무장아찌나 묵은지를요. 몇 끼니에 한두 조각씩 곁들여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짜지 않은 걸 선택하세요. 요즘 시판하는 장아찌 중에는요. 정말 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건 피하시고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걸 사세요. 소금기가 적고요. 자연 발효된 것들이요. 시장이나 재래시장에 가면 있어요. 묵은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짜지 않은 걸 선택하시고요. 오래 발효된 걸 드세요. 갓 담근 김치보다는요. 한 달 이상 묵은 김치가 더 좋아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따뜻한 보리차. 장 근육을 이완시켜 움직임을 깨우는 거죠. 두 번째, 아마씨. 장의 윤활유 역할을 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장아찌나 묵은지. 발효균과 신맛으로 장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주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딱 2주만 이대로 해보세요. 2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 배변이 규칙적으로 되고요. 배도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화된 장은요. 즉각 반응보다 지속 자극에 더 잘 반응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이틀에서 바로 효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주에서 4주 정도요.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첫 번째 주는 장 깨우기 주간이에요. 지금까지 굳어있던 장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부담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요.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을 드세요. 천천히 510분 동안 마시시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요. 아침 식사를 하세요. 요거트에 아마씨 가루 한 스푼 넣고요. 거기에 죽을 함께 드시면 좋아요. 죽은 소화도 잘 되고요. 장에 부담도 안 가고요. 따뜻해서 장에도 정말 좋아요. 호박죽이나 단호박죽이 특히 좋아요. 점심 식사. 점심에는 잡곡밥 한 공기 드세요.
흰쌀밥보다 잡곡밥이 훨씬 좋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묵은지나 무장아찌를 꼭 곁들이세요. 한두 조각이면 충분해요. 이게 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반찬은 삶은 채소로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애호박. 이런 채소들을 삶아서 무쳐 드시면 돼요. 생채소보다 삶은 채소가 소화도 잘 되고요. 장에도 부담이 덜 가요. 저녁 식사. 저녁은 좀 가볍게 드세요. 귀리죽을 드시면 정말 좋아요.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거기에 들기름 무나물을 곁들이세요. 들기름은 장 운동을 도와주고요. 무는 소화를 촉진시켜요. 두부조림도 함께 드시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좋아요. 물 마시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물입니다. 하루에 68잔 정도 드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드세요. 차가운 물은 장을 수축시켜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중간중간 한 모금씩. 이렇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요. 1주차 포인트.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보리차가 좀 밍밍한데, 아마씨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달라져요. 몸이 적응하고요. 장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배변도 조금씩 규칙적으로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2주차는 장운동 회복 주간이에요. 1주차에 장을 깨웠으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장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침 식사. 아침에는 역시 따뜻한 보리차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아마씨 오트밀죽을 드셔보세요. 오트밀에 아마씨 가루 한 스푼 넣고요. 따뜻하게 끓여서 드세요. 오트밀도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해요. 아마씨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거기에 바나나 반 개 정도 넣으시면 더 좋아요. 점심 식사. 점심에는 보리밥을 드셔보세요. 보리는 장 운동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역시 무장아찌는 꼭 곁들이세요. 반찬은 나물류로 드세요. 콩나물,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이런 나물들이 장에 정말 좋아요. 저녁 식사. 저녁에는 들깨 미역국을 끓여 드세요. 들깨는 장 운동을 도와주고요. 미역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거기에 콩비지를 곁들이면 좋아요. 콩비지에는 식이섬유가 엄청 많거든요. 양배추찜도 함께 드시면 완벽해요. 식후 산책. 2주차에는 식후 산책을 추가해보세요. 식사 후 10분 정도만요. 집 안이나 집 앞을 천천히 걸으세요. 왜 산책이 중요할까요? 움직이면 장도 함께 움직여요. 특히 식사 후에 걸으면요.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배변에 정말 도움이 돼요. 2주차 포인트. 2주차가 끝나갈 무렵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정말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네? 배가 정말 편해졌어. 이런 변화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할 힘이 생기실 거고요. 3주차, 4주차로 이어가시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주 동안 실천하시면서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실수 아침에 찬과일이나 샐러드.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침에 과일을 드세요. 혹은 샐러드를 드시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아침 공복에 찬 음식을 드시면 장이 놀라서 수축해요. 그러면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죠. 과일은 식사 후에 드세요. 그리고 상온에 둔 걸 드시고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과일은 피하세요. 샐러드도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실수 식이섬유를 한 끼에 집중. 그럼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한 끼에 식이섬유를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해져요. 가스도 많이 차고요. 식이섬유는 고르게 나눠서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실수, 과도한 카페인.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루에 서너 잔씩요. 그런데 카페인이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는 장 운동을 촉진해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장기적으로는 장 운동을 교란시켜요. 그리고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해요.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면 변이 딱딱해지고요.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커피 마신 만큼요. 물을 더 많이 마시셔야 해요. 네 번째 실수, 조급하게 포기하기.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23일 해보고요. 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장은 근육이에요. 약해진 근육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주는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반응 속도가 달라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고요. 어떤 분은 3주 정도 걸리기도 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장이 살아야 몸이 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저도 계속 좋은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 함께 하시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